민주당 등 야4당이 진보당 강성희에 의한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제3지대론이 기호 3번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3지대 기호 순번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갖고 대통령 경호실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어제 오전 7시 반에 야4당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했는데요. 네. 일단 퇴장 조치라기보다는 사실은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정도이죠. 그래서 이 강성희 의원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문제, 또 대통령실의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경호처장 파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 이제 개최 요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 열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이세요? 네, 어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대표로 제가 다른 정당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소집 요구를 했고 오늘 10시 반에 열릴 예정인데 아마도 여당은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 해외 순방 문제와 그다음에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과정 외압 등의 문제로 저희들이 운영위를 개최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가 적절했는지 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더 중요하게 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판 과정에서 뒷받침할 만한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음을 들어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사건 기록을 경북 경찰청으로 정상적으로 이첩한 것이 분명한데 국방부 검찰단이 왜 이것을 불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지금 이제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관련해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강성희 의원이 이제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 당할 때 이건 강제 연행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어떤 입법부를 어떻게 대하는 문제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관계자가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강 의원이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제 강성희 의원이 한 말을 확인해 보니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또 국민들이 불행하다. 사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충분하게 야당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실제 이제 악수를 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건 다 몇 초에 불과하고 아마 그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호처에서 입을 틀어막고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강성희 의원이 좀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경호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언성이 높아진 거고 또 제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렇게 과도하게 심기 경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영상을 보신 국민들이라면 이건 대통령실의 태도가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하면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이 굳이 이 사안에 탄압 프레임을 씌워서 정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정부 투사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서는 안 된다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 의식의 발로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잘못이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경고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행사는 국회의원이든 거기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든 모든 분들은 다 보안 검색대를 거치게 돼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호상 위험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강성희 의원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서 끌고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재의결 시기를 늦춰서 공천받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모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쌍특검 법안 재의결 시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 총선용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죠. 이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지난 3월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했으면 이미 특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법사위 논의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제가 지난 12월에 가결할 때 수정대표한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특검법이 어쨌든 최대한 통과 재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분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동안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금기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렬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 표출과 그와 관련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 기호 순번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기호 순번 폐지 어떤 이유로 제안하게 된 건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기호 순번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번에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1997년부터 헌법소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기된 이유는 뭐냐면 양당의 이제 독과점 체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개혁 방안으로 기호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많았고 또 이것은 이제 헌법소원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3지대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제3지대의 가장 폐해 중에 하나가 기호 순번제인데 오히려 역으로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거나 일명 이삭죽기를 해서 지금 합종연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3당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양당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신 제3지대라고 한다면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호 순번제를 폐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런 기호순번 폐지를 거대 양당에서 이제 합의해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제3지대 준비하는 정치 세력들도 기호순번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합의 이끌어낼 여지 있을까요? 뭐 당장 합의를 끌어내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모든 제3지대 창당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그리고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호 순번제이기 때문에 이 기호 순번제와 같은 정치 개혁 주제를 이번 기회에 의제로 올려서 어쨌든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22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미국, 일본,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기호 순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순환 배열 방식으로 지금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이런 정치개혁 의제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연합정당 관련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녹색 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오는 40 총선을 치른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 참여와 관련된 당원 총투표를 실시를 했고요. 55% 녹색당 당원들의 투표율에 약 84% 찬성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정의당은 25일까지 당명과 당대표 선출 투표가 남아있고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3일 날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창당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새 연합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사드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정치인들 여러 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조성주 정치유니언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과 류호정 전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으로 갔고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 3인방이 꾸린 미래대연합에 합류를 했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의원들의 이탈에 대응한 설득 노력이나 이런 거 좀 하셨었나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선택을 선택하신 분들이나 또 미래대연합에 가신 분들의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 원내대표로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의당이 녹색당을 포함한 여러 세력들과 4.10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당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녹색당, 그러니까 당을 함께할 사람들과 나중에 선거 때 연대연합을 할 세력과는 좀 구분을 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제 당내 여론이 있었고 이분들은 연대가 아니라 아예 그분들까지 해서 함께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분들은 본인들의 의지대로 지금 이제 조성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택으로 박원석 전 의원은 미래대연합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중대란 지적, 정의당의 오랜 고민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집을 나가시는 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또 쪽박까지 깨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그동안에 제3당을 했던 분들의 숙명적인 것이 바로 양당 정치 구조 하에서의 이중대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3당들은 바로 이 이중대 프레임에 갇히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이 이중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호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3지대론의 백텐트 움직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수록 정의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요. 네네네.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제 제3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의당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6월 3일날 창당하게 되면 조금 더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선거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와 관련해서 연합정치 그리고 소수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로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유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용해인 의원이 지난번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하기보다는 연동형 유지와 그리고 국민의힘은 병립으로 회귀할 연동형을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든다라고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선거에서 어렵게 만든 준연동형 제도를 다시 그렇게 형해하고 퇴행시킨 것이 바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연대 노력들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은 뭉쳐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시대가 아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서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고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진보개혁 진영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했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국민들과 함께 촛불로 탄핵시키기도 한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서서 정의당이 더욱 선명성 있게 선두에서 좀 싸워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심판 선거에 함께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국민의힘 이철규